오늘 소개해드릴 건 인피니티 마켓이라는 NFT 판매 소식인데, 인피니티 마켓이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는 3월 7일부터 NFT 판매가 되는데 3시부터 자정까지 9시간 동안 NFT 판매를 하고, NFT 이름은 인피니티 스톤이에요. 마블에서 많이 봤던 그 인피니티 스톤이고, 정상가가 $100인데 할인가 $70에서 30% 디스카운트한 가격에 팔고 있고, 혜택을 받는 거는 메타콩즈, 실타래, 지릴라, 픽셀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옵션을 드리고요. 추가된 게 차원의 문이랑 라바 이렇게 추가됐습니다. 차원의 문 아직 리빌 안 돼서 딜러로 안 바뀌어서 거기까지 추가된 것 같고, 사전 구매한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인피니티 마켓 PFP 프로젝트를 구매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 3장을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매자 전원에게 스페이스십 쿠폰 2개를 증정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구매 쿠폰이라서 얘도 화이트리스트 개념인 것 같아요. 스페이스십은 무엇이냐 하면은 스콜라십 제도를 해줄 수 있는 NFT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는 스콜라십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풀진 않았지만, 여기서는 판매해서 풀겠다 이런 정책인 거, 뭐 에어드랍을 하던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구매하는 티켓을 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되는 것 같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 신용카드가 돼요. 이더리움, 러쉬코인 이렇게 3가지 가능한데, 구매 방법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메타콩즈, 실타래, 지릴라, 픽셀그라운드 특전을 받으려면 NFT를 갖고 있는 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러쉬 월렛으로 로그인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쉬 월렛에는 NFT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러쉬 월렛에다 플레이지 값을 핑을 해서 불러오기 해서 러쉬 월렛으로 덮어 씌워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특전이 가능한 거고요. 모바일도 결제가 가능하다, 이것만 염두를 해주시면 돼요. 일단은 이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도대체 얘는 또 뭐길래 메타콩즈랑 맺고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냐, 이거를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건드려선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만큼 어마어마한 게 나왔고,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인피니티 마켓은 DF 체인이라는 데서 만들었어요. DF 체인은 드래곤플라이랑 게임 체인이라는 곳에서 합작 법인으로 50대 50 지분을 가진 채로 만들어진 게 DF 체인인 거고, 게임 체인에서 낸 코인이 러쉬 코인이고, DF 체인에서 낸 코인이 매빗 코인입니다.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곳에서 인피니티 마켓이라는 마켓 플랫폼이 나온 거예요. 그 마켓 플랫폼에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NFT를 파는 게 인피니티 마켓에 있는 인피니티 스톤입니다. 인피니티 스톤은 인피니티 마켓에서 나오는 최초의 NFT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70불은 클레이로 치면 60클레이밖에 안 돼요. 지금까지 윈팅했던 사악한 금액들 300클레이, 500클레이 이런 금액이 아니라 60클레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제 생각엔 손해를 많이 보진 않겠다. 근데 다만 여기서 구매를 했다 그러면 이 NFT는 러쉬 월렛에 있는 NFT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러쉬 월렛에서 클레이튼을 매핑을 하면 클레이 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오픈시에 로그인 하는 게 러쉬가 없는 걸로 봐서는 단순하게 러쉬 월렛으로만 했을 때는 오픈시에서 거래가 안 될 것 같고, 오픈시에서 거래를 하고 싶으면 카이카스를 매핑을 꼭 하셔서 거기서 NFT 들어오는 걸 확인하시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아까 봤던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와 게임체인이라는 회사를 봐야겠죠. 일단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는 정통적인 게임 회사예요. 스페셜포스 모르시는 분 없겠죠. 드래곤플라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실 거다 보여지고 있고, 이 홈페이지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채용 공고. 드래곤플라이라는 회사에서 P2E 게임,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보기 위해서 채용 공고를 보게 됐는데, 블록체인에 관한 거 없고 온전히 다 게임 쪽 개발 그런 인력들만 뽑고 있어서 블록체인 개발은 여기서 맞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됐고, 드래곤플라이는 게임 쪽으로 강하게 밀고 있는 회사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두 합작 법인, 50대 50 지분을 가진 합작 법인에서 드래곤플라이는 게임 개발에 대해서 많은 치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게임 체인에 대해서 봐야겠죠. 게임 체인을 가려면 홈페이지가 rushcoin.io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게임 체인이라는 회사가 대외적으로는 러쉬라는 코인으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은 게임 체인 HK 돼 있죠. 이제 홍콩 법인이고, 회사 이름은 게임 체인입니다. 2020년에 세워졌고, 거기서 나온 코인이 러쉬고, 러쉬가 지금 코인 마켓캡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코인1과 빗글로벌에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빗글로벌은 볼륨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고, 코인1에서 거의 다 93%의 볼륨이 일어나기 때문에 완벽하게 김치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행량을 보게 되면 엑스가 30억이고 토탈 서플라이가 30억 개니까 지금 현재 발행량은 다 풀린 거예요. 시장에 다 풀렸고, 가격이 43원입니다. 코인의 가격을 43원이라는 거에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약 1300억 가량 마켓캡이 잡혀요.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맥스 서플라이가 30억인데 토탈 서플라이가
30억이다. 그러니까 모든 발행량이 다 발행이 됐다라는 거죠. 2020년에 세워졌는데 2022년에 이미 베스팅이 다 됐다는 거는 락이나 베스팅 기간 다 엄청 짧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나와서 1300억이라는 코인 가치가 유지된다는 거는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1300억이란 가치가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닐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베스팅 된 상태에서 이 정도 가격 유지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쟁글에서 보게 되면은 홀더가 다 나오고, 프로필 가서 보면 이게 러시코인에 대한 설명이에요. 러시코인은 설립이 2020년 7월 30일 날 됐고, 법인이 홍콩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준범이라는 분이 CEO고, 이분이 디아블로랑 카운터 스트라이크 PC 패키지 게임을 국내 퍼블리싱 담당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디즈니, 유비소프트, THQ 같은 거랑 이제 공동 게임 개발하고, 그다음에 해외 게임을 현지화 작업을 하신 분이고, 이력을 갖고 계시고, 그다음 CTO는 읽어보면 풀스택 이렇게 이력에 풀스택 개발자라는 이름이 4개나 들어갈 정도로 풀스택 개발을 하시는 분인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CMO라는 분은 상당히 좀 이력이 독특하신 것 같은데, 한국전력공사 교육 영상 기획 마케팅 총괄, 태양광 장치 개발, 핑거파이어 게임 개발,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정보가 토큰 세일 이후 본 회사의 거래 행위, 이건데, 토큰 세일 이후 본 회사는 토큰을 매매한 적이 없다. 토큰 세일 이후 본 회사 설립자와 기획자는 토큰을 매매한 적이 없다라고 돼 있어요. 아까 그 30억 중에 팀이 갖고 있는 물량이 상당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최초 판매가 2억 5천 개가 됐는데 현재 30억 개가 풀렸다는 거는 락이랑 베스팅이 짧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너십 공시인데, 이분이 송호준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 로켓스 오신 분으로 유명하죠. 첫 번째 크립토 팝 NFT를 출시했다. 그다음에 파핀현준 이분의 NFT 출시, 김보성과 파트너십, 세븐의 신곡 모나리자를 여기서 음원 공개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태권브이가 나오고, 좀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게 이 넴, 2017년부터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넴이라는 코인, 2017년부터 있던 코인이죠. 여기와 이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특이하게 왼쪽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요. 블루베리 NFT, 여기도 이제 아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블루베리가 프로스포츠 영상 NFT 플랫폼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랑 맺었기 때문에 여기서 스포티엄이 연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유추가 되고요. 프로필에서는 저렇게 확인이 되고, 두 회사가 어떻게 합작이 되었나라는 거를 좀 찾아보자면, 합작법인은 11월 달에 세워졌어요. 11월에 세워졌고, 스페셜 포스 1이 1분기 때 출시가 되는데, 이때 아마 필리핀 쪽으로 많이 노릴 것 같습니다. 필리핀 쪽이 이제 동남아다 보니까 동남아 쪽으로 들어올 것 같고, 러시코인과 드래곤플라이가 합작을 하면서 맺었을 때 가장 크게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 거다라는 걸 잡은 게 팀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라는 플랫폼을 한다고 돼 있어요.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현지 법인 설립으로 스틱게임 중남미 시장을 공략한다고 돼 있습니다. PDF를 보게 되면은 DF 체인이 세워졌고, 동남아 필리핀 대상과 중남미 대상, 이렇게 두 군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남미 법인은 페루 리마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중남미 쪽에는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의 현지 업체 인력으로 구성이 돼서 잘 돌아갈 것 같고요.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플레이어 플랫폼 피크를 인수했다라고 돼 있어가지고, 피크라는 회사가 뭔가 했더니 안드로이드용 앱을 PC에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에뮬레이터 프로그램, 이렇게 들으면은 블루스택이나 녹스가 되겠죠. 피크라는 플랫폼을 먹으면서 이런 식으로 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PC, 모바일, 콘솔 액티브 유저 200만 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유저들을 플랫폼 내에 녹이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게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공시를 보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앱플레이어가 있고 러시랑 DF체인 이렇게 엮여 있죠. 여기서 나온 DF체인의 포부가 뭐냐라고 보면, 인피니티 마켓넷이나 모바일 게임에 대한 인피니티 마켓 메인넷, NFT 매니아, 러시코인을 적용해서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제공할 예정인 이게 피크를 인수한 제일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DF체인은 수많은 사용자를 위한 대규모 클라우드 노드를 구성하고, 이 노드를 구성하고, 요것도 한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게임 콘솔이나 고성능 PC, 모바일 단말기에서 수행하던 게임 로직을 각 클라우드 노드 상에서 실행하는 기술과, 클라우드에 생산된 게임 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사용자 단말기에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사용자가 게임 컨트롤러에 입력한 신호를 게임 서버에 즉시 전송되어 게임이 반영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빠르게 접목 중에 있다. 이것만 듣는다면은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고 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하겠다 얘기한 게 있었고,
구글 스테디어라는 게 있는데 구글 스테디어도 클라우드 기반 비디오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싶은 분들이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클라우드 게이밍이다 라는 거는 내 디바이스 컴퓨터로 하든지 핸드폰으로 하든지 랩탑으로 하든지 갤탭이나 뭐 아이패드 이런 걸로 하든지 상관없이 인터넷만 되면 게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PC 게임, 모바일 게임 이런 경계가 있는데 이거는 내가 클라우드 게이밍이란 거에 접속을 해서 키보드나 조작이 되면은 그게 게임 디스플레이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리밍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스트리밍으로 디스플레이 되는 게 뭐냐, 저희가 넷플릭스를 보잖아요. 넷플릭스를 USB를 꽂아서 영화를 재생시키거나 파일을 다운받아서 재생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인터넷에 접속해서 스트리밍 되는 거잖아요. 그게 게임에 접목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DF 체인이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술을 접목시킨다 라는 거는 P2E가 어떤 플랫폼에도 구애받지 않고 우리에게 접근을 더 손쉽게 할 수 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핑이란 게 있어요. 저희가 롤게임을 한다고 쳐요. 국민의 접속을 하면 핑이 200ms가 밀려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체감은 20에서 30만 넘어가도 렉이 걸린다 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200ms가 밀리는 거면 0.2초가 게임에서 밀리는 건데 스페셜포스 같은 총싸움 게임은 1프레임이라고 하면은 보통 1프레임 1초에 60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1초에 24프레임, 30프레임 정도 나오죠. 잘 나오면 60프레임 이 정도 나오는데 그럼 1초에 60개의 프레임을 쪼개면은 밀리세컨드로 따지면 16ms가 찍혀야 60프레임이 저희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00ms가 넘어가면은 충분히 렉이 걸린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시켰다. 그러면 이 게임을 하는 모든 인원이 동일한 속도를 받는 거죠. 어떻게 동일한 속도를 제공을 해주느냐, 클라우드 노드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돼서 나온 게 이 인피니티 마켓에서 비빗 노드가 있는 거죠. 아직 판매하기 전이에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느낌은 이렇게 크게 준비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의 큰 그림을 그렸고, 저희가 갈라 노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마 인피니티에서 나오는 노드도 만약에 인피니티 마켓이 시장을 점유해가는 속도를 보게 된다면 인피니티 노드도 갈라 노드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그려진 그림에서는 그런 스케일이 나오고 있어요. 저기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NFT 매니아라는 곳입니다. NFT 매니아는 러쉬에서 만든 NFT 마켓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NFT 매니아를 딱 들어가 보면 이런 식의 디스플레이가 보이죠. PFP로 넘어가 볼게요. 이 화면이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한국에서 클레이튼 NFT를 했다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와, 이게 무슨 그림이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메타콩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프로젝트들이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이 NFT 매니아랑 메타콩즈랑 어떤 관계일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1월 14일 날 기사고, 메타콩즈가 NFT 매니아랑 파트너십을 맺은 거죠. 맺으면서 NFT 매니아가 갖고 있던 거의 모든 IP들을 메타콩즈에서 마케팅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콩즈 홈페이지를 들어와서 이전까지는 NFT 매니아라는 로고가 눈에 안 들어왔었는데 다시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깨알같이 저희 K길드도 있죠. NFT 매니아가 이게 지금 비선 실세였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게 됐어요. NFT 매니아가 밀고 있는 게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또 익숙한 픽셀 그라운드가 보여요. 픽셀 그라운드가 여기랑 또 무슨 연관이 있을까? 픽셀 그라운드 홈페이지 가서 보면 NFT 매니아, 인피니티 마켓 떡하니 있는 거였어. 블루베리 NFT 그리고 메타콩즈, 이게 이렇게 엮여 있는 거였구나. 괜히 이름이 인피니티 스톤이 아니고 괜히 마블이 아닌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조각조각 내서 합쳐 놓으니까 이런 식이 됐구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거대한 조직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블록체인 판이구나 라는 거를 판도라의 상자를 건드렸나 싶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NFT 매니아로 돌아와 보면 여기서 끝난 거는 유근상 작가 셀그라운드 7 이렇게 되겠죠. 마켓을 러쉬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를 조사하면서 든 생각은 현재 이 러쉬와 드래곤플라이가 만든 합작법인 DF체인이 엄청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 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졌고요. 인피니티 마켓 구성 요소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체 메인넷 베빗, DF체인이 만든 코인 이름이 베빗입니다. 자체 메인넷으로 베빗을 보유하고 P2E 서비스 마켓 플랫폼이 인피니티 마켓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려는 게 이 마켓에서 돌아갈 NFT를 사려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고, 월렛은 러쉬 월렛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쉬 월렛은 생각보다 다른 월렛에 비해 안 알려졌지만 만약에 어플 다운은 어디서 받아? 구글 앱스토어, 애플은 애플 스토어에서 받죠. 그러면 P2E는 어디서 받아? P2E는 인피니티 마켓.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말도 안 되는 그림이 펼쳐지는 거고,
있더라고. 제가 느끼기로는 그거를 하려고 많은 큰 그림을 그렸다라고 보여집니다. NFT 거래소는 NFT 매니아에서 돌아가고 생각한 모델을 하기 위한 모든 조합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메인넷이 왜 중요하냐? 메인넷이 중요한 이유는 이더리움 메인넷에서 쓰면 뭐가 문제죠? 가스비가 문제고, 클레이튼 메인넷이 문제가 될 땐 뭐냐? 클레이튼이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디도스 공격을 받겠죠. 그런 네트워크적인 제한을 벗어난 게 이 자체 메인넷이라는 거고, 자체 메인넷도 공격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다른 네트워크에 비해서 트랜잭션이 현저하게 적겠죠. 아직은 신생이니까. 자체 메인넷을 보유하게 된다면 여기서 다른 네트워크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들만 액션을 취하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될 것 같고, TV 서비스 마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스토어 그런 급으로 크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경쟁자가 없겠다. 뭐 사실 갈라 게임도 이런 맥락이긴 한데 가는 길이 살짝 다른 것 같아요. 더 큰 그림은 여기가 더 많이 그렸던 것 같고, 갈라 게임은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한 회사인 거고, 원래 또 있는 회사가 많진 않은데 그것도 준비를 해놨다. 블록체인 쪽으로는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그 개발은 러쉬 여기 게임체인에서 준비를 해놨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유추한 이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채용 공고를 보고 드래곤플라이는 게임 회사다라는 걸 딱 느꼈던 거고요. 여기 있는 거의 모든 블록체인 쪽 개발은 역시 게임체인에서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미 이제 날아갈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젠글로 돌아와서, 젠글에 올리는 것도 기업에 대한 검증이 끝난 애들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신뢰도 있는 기사기 때문에 젠글에 글을 올렸다는 거는 충분히 신뢰하고 기사를 읽어도 됩니다. 젠글에 올라온 게 드래곤플라이랑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건데, 이게 2021년 4월 12일에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는 파트너십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스페셜 포스에 활용한다고 되는데 MMORPG네?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스페셜 포스에 활용을 하는데, 이거를 4월 당시에는 드래곤플라이가 단순하게 스페셜 포스를 NFT 매니아를 통해서 P2E를 내겠다라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에 합작법인이 설립이 된 거죠. 제가 느끼기로는 드래곤플라이랑 게임체인이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드래곤플라이 쪽에서 코인 쪽으로 진심이 됐던지 아니면 좀 욕심이 생겼던지 해서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된 것 같고,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드래곤플라이 P2E 타임라인이에요. 원래는 드래곤플라이에서 스페셜 포스만 런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인피니트 러쉬, 럭키 포커, 픽셀그라운드, 프로젝트 D, 스페셜 포스 리전 오브 몬스터즈, 뭐 이름이 너무 어렵네. 어쨌든 이런 게임을 드래곤플라이 측에서 게임을 개발해서 내는 거고, 저쪽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을 하는 거였겠죠. 스페셜 포스만 했다가 게임이 커지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합작법인을 세워서 두 쪽 다 이제 전폭적으로 달려가려고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러면 또 러쉬에서는 게임을 못 만드냐? 그건 아니에요. 러쉬에서도 게임이 있어요. 화이트 킹덤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블록체인 기반 인공지능 방치형 RPG 게임인데, 이것도 들어가 보면 다운로드 1천이에요. 잘 되진 않는 것 같고, 게임 개발에 대한 인력이 파괴력이 있다라기보다는 블록체인 쪽으로 더 잘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블록체인 쪽으로 잘하는 것과 게임 쪽으로 잘하는 애가 만나서 합작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쉬라는 회사가 재밌는 게 VR이 있어요. VR 게임도 한 개가 아니라 5개거든요. 이런 게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드래곤플라이도 여기서 AR, VR 서버 프로그램 채용 공고, AR 기획자 공고 있는 거 보면 AR 게임도 나온다, 아니면 AR로 메타버스가 나온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1월에 이제 합작법인이 어떻게 세워지게 됐는가도 추론을 한번 해봤고, 블록체인 개발 잘하는 회사와 게임 잘하는 회사가 만났으니까 더 큰 이상을 향해 꿈을 꿔야 될 것 같고, 이상이 스팀과 같은 게임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처음에 팠던 게 페이스북 있길래 페이스북 가서 도대체 페이스북 언제 설립됐나 봤더니 12월 30일이라서 한 3달 정도 듣겠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하고 이제 한 번씩 파봐야지 했다가 20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려고 준비한 지 지금 30시간 만에 영상을 찍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러쉬가 2022년 로드맵을 오픈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게임이 10개가 리스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게 먼저 나오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언제 나올지. 인피니트 러쉬랑 럭키 포커가 3월까지 나오고요. 스페셜 포스가 5월까지 나오고, 픽셀 그라운더가 6월까지 나오고, 프로스트 D랑 스페셜 포스 얘네가 9월까지 나옵니다. 인피니티 러쉬 3월에 나오고, 럭키 포커 3월에 나오고, 스페셜 포스가 5월에 나오고, 픽셀 그라운드 6월, 프로스트 D 9월, 그렇게 해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로드맵을 봐야겠죠. 로드맵 보면 인피니티 마켓 런칭을 한 다음에 P2E 모바일 에뮬레이터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P2E랑 PC 통합 런처가 개발이 되고,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 플랫폼 알파 버전이 오픈된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AR, VR
그런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느껴지고, 인피니티 러시 P2E 출시 아까 3월이었죠. 스페셜 포스 1 P2E 출시 이거 5월이었는데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예감이 들고, 픽셀 그라운드도 6월이었는데 이것도 빨리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넷은 지금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NFT 매니아와도 메인넷이 연결된다는 거 봐서는 이 인피니티 마켓에서 NFT 판매까지 NFT 매니아 측을 통해서 같은 곳에서 다 돌릴 수 있는 통로를 다 뚫어 놓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에 메타버스 부동산 거래 플랫폼 버전이 오픈, 이때가 아마 딴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타 휴먼 개발되고 SFLM P2E 출시, 그리고 러시 원래 코드와 NFT 마니 코드와 이렇게 되는데, SFLM 여기 있죠. 이게 지금 2분기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3분기에 게임 네트워크 웹3 3.0이 되고, 메타 휴먼 NFT 출시되고, 게임 라인업 10종 모두 다 런칭 완료되는 게 3분기에서 4분기라고 합니다. 블랙 스쿼드랑 스타일파, 스타 파이터, 스포티움 이 4개가 3분기에서 4분기에 런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라고 보시면, 결국은 저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인피니티 스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인피니티 스톤이 필요한데, 인피니티 스톤을 지금 싸게 판다 이거예요. 근데 이 할인가는 메타콩즈 라인 NFT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3월 7일 날부터 살 수 있는 거고요. 퍼블릭 민팅은 3월 8일 날 진행되고, 가격은 20% 할인된 가격인 $80입니다. 사전 판매는 6,000개가 판매되고, 퍼블릭 세일은 10,000개가 판매돼요. 시장에 풀린다고 예측되는 거는 16,000개가 풀리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인피니티 스톤을 장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게임당 하나, 이게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게임당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만약에 저기서 스페셜 포스랑 인피니티 러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또 2개가 들어가고, 픽셀 그라운드 하면 또 3개가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인피니티 스톤이 없는 경우 코인 보상 획득 불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리스팅된 게임 중에 하나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이번에 인피니티 스톤을 사라,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림은 정말 잘 그렸다라고 보여지고,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잡다하진 않고 좀 고도화된 시스템들이 여러 개 설명이 돼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긴 사야겠다라는 거고요. 그거를 사전 판매에 사냐 퍼블릭에 사냐 그 차이인 거고, 아쉬운 거는 이 소셜 쪽이에요. 지금 디스코드 토탈 멤버가 1,8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영상 찍으려고 30시간 정도 노력을 하면서 자료를 조사해 보긴 했는데도 그 전에는 500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300명 가량 디스코드 인원이 늘어난 상태고, 트위터 같은 경우도 788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도 한 5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페이스북은 4,000명이 좋아요를 하고 있네요. 이게 4,000명이 그 중남미나 그런 쪽일 것 같고, 트위터 어딧을 해본 결과 페이크가 많이 없는 거 봐서는 이제 실제 실유입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이해 안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거를 하면서, 왜 조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중남미 시장 공략을 한다는 게 1월 19일 날 나는 기사거든요. 근데 공략이 안 됐나? 이게 가장 큰 의문인 거고, 심지어 여기 뭐 마케팅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 현직 업체 인력으로 구성됐다라고 보여지고, 중남미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나가겠다라고까지 돼 있는데, 트위터도 788명이면 사실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모이는 인원인 것 같고요. 페이스북만 그나마 4,000명인데 중남미 시장이 4,000명밖에 안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이고, 디스코드도 이제야 이 정도 수준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인원이 끌어 모아진 거는 현재 한국에서 유튜버들이 이 영상을 많이 찍고 에어드랍을 뿌리고 광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고 생각돼요. 근데 이것도 그나마 메타콩즈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메타콩즈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라인에 뿌려지면서 이렇게 유입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건 역시나 그렇듯 왜 이거를 한국에만 파느냐 이겁니다. 제가 느끼는 가장 이상한 점, 3월 6일 새벽 4시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 당장 내일 민팅이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까지 퍼블릭이 민팅인데 생각보다 소셜 관리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디스코드도 아까 저녁 시간에 또 다시 개편을 하고 인증을 하고 이랬는데, 생각보다 이 가진 기술력과 인프라와 여러 가지 그를 고려했을 때 몹시도 모자란 마케팅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아직 사람들이 저런 기술력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선점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게 좋은 점이고, 이게 똑같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안 알려지면 묻히는 경우가 되니까, 이렇게 큰 규모의 시스템을 잡아놓고 마케팅을 좀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에어드랍을 설명을 드려야겠죠. 근면성실 코인왕님이 마찬가지로 에어드랍 인피니티 스톤 2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개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설문지를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 K길드도 마찬가지로 NFT를 지급을 하는데, 저희는 한 명 드리고 있습니다. 70불이라서 좀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나눠 드리는데 이의를 두고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전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에어드랍을 완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 마켓에 대한 조사를 하고 영상을 만들어 본 결과 여기와 파트너십을 꼭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다른 분들도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시장을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